안녕하십니까.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5년간 심리상담사로 일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의 회복 사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A씨에 대해서 전부 다 익명으로 할 거고요. 조금 이렇게 비밀 보장으로 이렇게 잘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A씨는 20대 조현병 당사자로서 입퇴원을 반복한 후 정신재활시설 도움으로 일상으로 회복 과정이 왔고, 또 저와 5년 동안 상담을 하고 지지 감정 표현법을 익히고 정상관리법을 터득해서 학교폭력이나 또 목회자 가정으로 받은 스트레스의 후유증이라든지 분노, 또 또래 친구들과의 질투와 시기와 그 분노의 표출들을 해나갔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갔고, 또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완벽주의와 열등감이 많은 스타일이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했고요. 비교의식과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그것을 개발해서 기타 강사로서의 자기매김을 하게 됐고, 학업을 하면서 오해, 착각, 소외감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을 지지하고 격려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찾아갔고, 대학원에 또 진학을 해서 잘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고 자기 성취를 하고 기타 강사로서 성공적인 가도로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열대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잘 적응하는 사례가 A씨입니다. 그 다음에 B씨, 30대 조울증 여성 당사자시고요. 학창시절 또래 학대와 놀림들로 고생을 했고, 20대 이후에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재발 위기를 많았습니다. 자기 병을 미리 관리하고 증상 관리가 안 되었는데 인간관계에서 거절하는 법도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발 경고 체크와 수면, 식사,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드렸고요. 재발 조짐을 미리 체크하는 방법부터 훈련을 했고, 자기 이해와 자기 관리를 배우도록 이제 함께 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부탁을 거절하고 자기 주장하는 방법들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을 연습을 했고요. 스스로 판단하고 휴식과 활동을 조절하는 것을 배웠고, 지나친 종교의 활동에 대해서 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해 드려서 생활의 균형과 신앙의 균형, 그리고 삶의 조화를 가져와서 자기 사랑하는 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갔고요. 상담은 1년 반 동안 하다가 종료를 했고, 지금은 알바도 하고 일상생활의 영위를 잘 하고 있는 내담자입니다. 그리고 C씨는 강박증과 조현병 증상으로 20대 남성 당사자인데요. 조현병 확인과 체크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의심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예민하고 하나하나 집중하다가 심리적 압박감, 강박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운동과 생활 관리로 자기 관리를 하고 먼저 부정적인 감정을 풀고 긍정적인 자기 소통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됐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감박 클리닉도 받고, 저한테는 상담적인 지지와 공감으로 도움을 받아서 인지 왜곡을 바로잡고 자기 표현력을 키우고요. 공무원 공부를 도전을 해서 일반 행정 구급 공무원이 돼서 합격을 했습니다. 상담 과정에 합격을 해서 한 4, 5개월 상담을 받고 종료를 했고요. 직장 생활에 대한 다양한 인간관계와 소통법, 위계 질서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직장 생활에 준비하는 직장 적응에 대한 노력하는 것, 논리적인 표현법과 일처리 능력이 중요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잡담과 수다의 중요성을 소통하고 또 소통 기술을 연습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무원으로 잘 적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씨는 조현병 망상과 한청으로 중상을 겪는 20대 당사자였고요. 우주적이고 세계 유명인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세계 정세에 나누는 다양한 환청을 갖고 망상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행자와 갈등과 아버지의 엄함으로 인해서 힘들었고, 학교 때 왕따 경험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 트라우마로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서 외롭고 힘듦의 그 가정 속에서 망상과 한청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이 아닌 세계 속에서 고립된 시간을 많이 보냈었고, 나아지지 않고 계속 고립되고 동생들과 비교하고 괴로워했었고,
현실로 나오는 작업을 하면서 무의식적인 쾌락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현실의 소통의 길을 찾게 되었고요. 자기를 찾아가고 비현실의 그런 망상 속에 살아가는 것과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동시에 겪으면서 현실로 차차 나오는 길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현실이 무섭고 걱정되어 다시 비현실로 들어가는 것을 반복하기도 했고, 또 상담자와의 신뢰 바탕으로 현실로 나오면서 자기 삶을 살피고 자기 객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사건으로 인한 것을 인정하고 지지를 얻고 회복되어서 자기를 찾아가게 되었고요. 일상 속에 복귀해서 운동과 소일거리를 찾아서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한 1년 정도의 상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내담자인데요. 이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30대 조현정동 당사자고요. 학창시절에 교통사고 후유증과 신체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원 생활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고, 회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신재활시설을 제가 소개를 했고요. 상담자와의 라포 형성이 천천히 진행되었고, 양심적이고 융통성이 적어서 자기 소신이 강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운동에 대해 소극적이었는데 나중에 적극적으로 바뀌었고요. 신중하고 성취감이 강한 면도 있었고, 책임감이 높아서 스트레스 해소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타에 대한 소질이 있어서 있고, 글도 잘 쓰고 책도 좋아해서 독서 중심의 상담을 진행하다가 차차 일상생활의 삶을 나누는 상담으로 진행을 했고요. 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증상에 대해서 불편해하다가 차차 자신의 병을 인정하면서 약을 먹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 이해와 관리를 가게 됐고요. 스피치나 강연에도 능력이 있어서 동료 지원과 교육을 받고, 또 활동을 하면서 강연, 인권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려는 의지와 성장 의지 욕구가 강하고 정신건강 회복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모 시설의 지금 당사자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자랑스러운 또 내담자입니다. 상담을 3년째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사례, 또 6번째 사례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왕따와 학대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했고, 사회 적응을 하는 와중에도 일자리와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대처 소통 기술이 부족해서 힘들었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오해 착각을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카페 바리스타, 사회복지사로 일도 좀 했었고,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사고와 피해사고로 인해서 적응이 어려웠는데, 오해 착각을 해소하고 현실감을 갖는 방법들을 익혀나가고, 하고 싶은 동료 지원과를 준비하면서 실습하고 있고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편의점 알바를 적응하게 됐고, 독립주거에서 독립주거로 가서 약의 부작용이나 증상 관리 같은 것도 하게 되면서 차차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내담자입니다. 한 2년 정도의 상담을 했었고 종료를 해서 필요할 때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7번째 내담자, 조현병 증상이 있고 가족들을 의심하면서 증상이 발현됐었고, 학교에 부적응해서 힘들게 학교 생활을 했는데 발표 불안이나 대인 공포, 팀 과제, 소통을 풀어가고, 그 다음에 대학교 생활관리나 인간관계의 대처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안도가 높고 공황장애가 자주 와서 신경안정제를 적재적소로 추가해서 먹고, 그리고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해소하는 법들을 익혀나갔고요. 미리미리 자기 이해하고 약 조절하는 부분들을 했고, 안정을 찾아가는 법을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을 잘 해서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데 잘 적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도 다시 회복이 돼서 소통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친구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지인들과의 만남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년 정도 상담을 하다가 종료를 잘 했습니다.
그 다음 분은 8번째 분인데요.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서 강박이나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대인공포증을 갖고 있는 당사자였습니다. 심정을 듣고 대처하기, 병원 납병동이나 정신재활 시설들을 이용을 했었고요. 관계사고로 인해서 대인공포의 일종인 친상킴이나 뱃소리 공포 등으로 힘들어 하다가 인간관계나 대학교 생활에서 애로사항들을 서로 나누고 대처하고 교수님에 대한 오해도 풀어가고 친구관계의 호칭 같은 것들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과외 선생님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잘 적응하고 있고, 교회 활동도 적응해서 하고 있고, 대학교 졸업 후에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부모와의 소통법과 기대치를 잘 이렇게 소통해 나가면서 꾸준히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분은 조현 증상으로 인해서 부적응 상태로 생활을 하다가 병원 생활을 몇 차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사도 하게 되고 일도 찾아서 하게 되면서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과 교회 안에서 지지를 받고 유아체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적성을 찾아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헬스도 하고 생활관리를 해나가게 됐습니다. 체력을 키우니까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고 자기 표현력이 좋아지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고 자기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눈치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즐거워하면서 애로사항은 운전시 졸리는 현상인데 생활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렸고 약물 조절을 통해서 대처를 했습니다. 가족과 교회 지지를 받으면서 독립성을 키웠고 관찰력이 좋아서 사람들과 그 분위기를 파악을 잘하게 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과 생애 주기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내담자인데요. 조울증을 숨기고 결혼했다가 결혼 후 재발 조짐으로 약물 조절과 상담을 받게 됐고요. 저한테 상담을 한 4개월 정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시댁과의 갈등을 이제 있을 뻔 했는데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약을 일시적으로 단약을 하고 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따고 또 사회복지사 일로 근무를 하다가 출산 계획에 성공을 해서 단약 후에 다시 조금씩 약을 누리면서 출산에 성공을 해서 자녀 양육을 하고 있었고, 또 자녀 양육을 하다 갈등이 생겨서 저한테 또 다시 상담을 받고 남편과의 관계가 또 형성이 되면서 지금은 자녀를 잘 양육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익명으로 말씀드렸고, 이렇게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을 5년, 4년, 3년, 2년, 1년씩 이렇게 받아가면서 또 지속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회복되어서 직장과 또 자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항상 늘 응원하고요. 저도 너무나 보람이 있고 이분들을 통해서 저는 기쁨을 누리고 있고, 이분들이 점점 나아져서 모두 홀로서기를 해서 자기의 삶을 행복하고 생애 주기별대로 살아가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석 작가 심리상담사였습니다.